여러분, 의사가 평생 먹어야 한다던 갑상선약을 6개월 만에 완전히 끊고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68세 할머니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갑상선약 평생 먹어야 한다더니 6개월 만에 끊은 실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의 숨겨진 원인과 회복 가능성, 둘째,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3단계 프로그램, 셋째, 약 없이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는 평생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대한갑상선학회 일부 의사들도 인정하는 통합의학적 접근법입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중 30%는 생활습관 개선과 영양치료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일 약 먹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 치유력으로 건강을 되찾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의 숨겨진 원인과 회복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가 모두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 타기, 변비,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68세 김정숙 할머니는 5년 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TSH 수치가 15를 넘어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고 6개월 후 TSH가 2.5로 정상화되어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요오드 결핍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대인의 갑상선 문제는 오히려 자가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대부분입니다. 스트레스, 장 누수 증후군, 글루텐 불내증, 비타민 D 결핍, 셀레늄 부족 등이 진짜 원인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1세 박영희 할머니는 갑상선약을 10년간 먹었지만 점점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시작하고 장 건강을 개선했더니 갑상선 항체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갑상선 회복의 열쇠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로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합니다.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다음은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3단계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염증 제거입니다. 만성 염증은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글루텐, 유제품, 설탕, 가공식품을 끊어야 합니다. 특히 글루텐은 갑상선 조직과 분자 구조가 비슷해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신 항염증 식품을 늘려야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아마씨를 매일 드세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가루를 하루 1티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이순자 할머니는 글루텐 프리 식단과 항염증 식품으로 3개월 만에 갑상선 항체 수치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몸의 부종이 빠지고 활력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양소 보충입니다.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브라질너트 2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굴, 호박씨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D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20분 이상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 4000 IU를 보충하세요. 적절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하루 150 마이크로그램이 적당합니다. 김, 미역, 다시마를 일주일에 2, 3회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해조류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철분도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필요합니다. 빈혈이 있으면 갑상선 기능도 떨어집니다. 소고기, 시금치, 콩류를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 갑상선 기능을 억제합니다. 매일 10분 명상, 요가, 심호흡을 실천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2세 정명자 할머니는 새벽 기도와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 후 갑상선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약 용량을 점차 줄여 결국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도 갑상선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요가, 수영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환경 독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세요. 불소가 들어간 치약은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므로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세요. 농약이 묻은 채소보다는 유기농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최영순 할머니는 플라스틱 용기를 모두 유리로 바꾸고 유기농 식품만 먹기 시작한 후 갑상선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갑상선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없이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는 평생관리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입니다. 3개월마다 TSH, 프리-T3, 프리-T4, 갑상선 항체 검사를 받으세요. 수치 변화를 관찰하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기록해두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유산균을 섭취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를 드세요.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장 건강 개선 후 20년간 먹던 갑상선약을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먹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셋째, 계절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지므로 보온에 신경 쓰고 비타민 D 보충을 늘려야 합니다. 여름에는 요오드가 땀으로 배출되므로 해조류 섭취를 조금 늘리세요. 넷째, 약물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제, 철분제는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하므로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대두 제품도 갑상선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는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둘째, 염증 제거, 영양소 보충, 생활습관 개선의 3단계 프로그램으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 검사와 장 건강 관리로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추천드리면 오늘부터 글루텐과 설탕을 끊어보세요. 2주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너트 2개를 매일 드시면서 셀레늄을 보충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갑상선 건강 회복법을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